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산등성이가 셋겹으로 둘러싼 외따른 저택이 있었습니다. 붉은 기와와 검은 나무 기둥이 가지런하였고 마당에는 오래된 매화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윤서방은 40을 갓 넘긴 선비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밤이면 등불 아래에서 글을 베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행랑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새아녀요. 이름은 연화라오. 드리라 하라. 연화의 걸음은 조심스럽고 단정했습니다. 마루에 올라서며 신발을 벗는 손끝이 고왔습니다. 눈은 길게 내리깔려 있었지만 옆모습으로 스치는 선이 매끈했습니다. 그녀가 첫 일을 맡은 것은 부엌의 물자리를 손보는 일이었습니다. 물항아리에 입을 천으로 닫고 새끼줄을 감아 고정했습니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동작이 어찌나 부드럽고 익숙하던지 늙은 살림꾼마저 감탄을 삼켰습니다. 연하란 처자. 손에 물이 안 튀네. 배운 손길이야. 물이 먼저 숨쉬게 하면 사람은 덜 서두르게 됩니다. 그 말투는 하녀답지 않게 고요했고 끝소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윤서방은 창호 사이로 그 모습을 흘끗 보았습니다. 어딘가 오래전 본 그림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안채 마루를 닦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나무를 올려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올해는 조금 일찍 피겠군요. 그 작은 독백을 윤서방이 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불현듯 따뜻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잊었던 이름 하나가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돌아앉았습니다. 연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무명 걸레를 삶아 널고 해질녘이면 등불을 점검하였습니다. 등잔 유리를 닦을 때마다 언제나 안쪽부터 닦았습니다. 등잔 유리는 바깥이 먼저가 아닌가. 아니 먼저 흐리면 밖을 아무리 닦아도 어둡습니다. 그날 밤 윤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의 등불이 잦아들 즈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연화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목덜미를 얇게 훑었습니다. 주인어른, 불을 조금 줄일까요? 눈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시오. 연화가 등잔 심지를 살짝 낮추자 불꽃이 작아졌습니다. 방 안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윤서방은 문득 물었습니다. 그대 어디서 왔소? 물 위에서 왔습니다. 물 위라. 물 위에 비치는 것들은 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흐르는 대로 오고 흐르는 대로 가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핑계 같기도 시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돌아서며 문을 닫을 때 얇은 소매가 문살에 스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웠는지 윤서방은 그 이후로 책에 같은 줄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소매 위에 얇게 앉으니 바늘끝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거의 들지 않았으나 한 번 들면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늙은 살림꾼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 손끝이 참말 신사람 같아. 밤이 되면 동지딸 매화향 같고. 윤서방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재 창호를 반쯤 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등불을 들고 마당을 건너는 동안 그 뒷모습이 창호 위로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목덜미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선이 고요했습니다. 심장이 한 번 두드렸고 식었다가 다시 2번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컸습니다. 저택 담장 위까지 흰빛이 차올랐습니다. 윤서방이 마당으로 나오자 안채 그림자 속에서 연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오늘은 달이 대신 비춰주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빛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대 이 집을 언제 떠나려 하오? 떠날 수 있다면 벌써 떠났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불을 꺼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었던 등불을 내려놓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주인어른의 기억 속 그분이 계신 곳에 답이 있습니다. 윤서방의 눈앞에 옛 장면이 스쳤습니다. 불타는 안채, 매화가 타들어가던 봄밤, 불길 속에 사라지던 한 여인의 흰 옷자락. 연까지 올라온 음절이 목구멍에서 부서졌습니다. 그가 입을 때려 하자 연화가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올렸습니다. 그날 부르지 못했던 이름. 오늘은 굳이 부르지 마세요. 그리움은 이름이 없어야 오래 남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매화 잎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열해의 세월보다 길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윤서방의 방에 등불을 하나 놓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대신 숨과 향만 오갔습니다. 윤서방의 손끝이 등잔을 만지려다 멈추었습니다. 그 손끝에 닿은 것은 연화의 손이었습니다. 그대의 손은 따뜻하군요. 사람의 마음은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 남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윤서방은 그 떨림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떨림이 자신의 심장 박동과 맞물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는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매화가 피면 저는 흩어질 것입니다. 그럼 매화를 꺾지 않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봄이 오면 매화는 스스로 핍니다. 그녀의 눈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윤서방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주인어른, 그날 불 속에서도 당신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요. 그래요. 그리고 놓쳤지요. 그 손을 오늘은 잡으셔도 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는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 한순간으로 세상의 모든 봄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눅눅하였습니다. 하늘은 낮부터 잔뜩 흐렸고 바람 끝에는 비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당 위로 굵은 빗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한층 커지자 윤서방은 조용히 서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등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 하나가 속으로 조금씩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안채 마루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얇은 겉옷을 두르고 등불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자 빗물이 떨어지는 속눈썹이 반짝였습니다. 주인어른,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윤서방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빛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불 아래에 선 그 모습은 무언가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이 살아난 듯 선명했습니다. 이 비는 금세 그칠까요? 윤서방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래 내릴 것입니다. 하늘이 그리움처럼 눅눅해져 있습니다. 그 말에 윤서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대는 참 이상한 말을 자주 하는군요.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비 냄새가 들어오자 방 안의 향이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그 향은 매화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이 냄새, 낯이 익습니다. 윤서방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살짝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맡으셨습니까? 예전에 봄밤 불이 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날의 냄새는 아직 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대도 그날을 아십니까? 윤서방의 질문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불의 불심지를 조금 낮추며 말했습니다. 불을 낮추면 마음이 조금 덜 타오릅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창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윤서방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날 이후 나의 꿈에 종종 나타났습니다. 연화가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저를 꿈에서 보셨습니까? 그대가 매화 아래 서 있었지요. 눈을 감은 채
불빛에 젖은 매화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소. 내가 글을 써도 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서방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화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어떤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비가 지붕을 두드렸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주인 어른, 그날 저는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저를 삼키기 전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였지요. 윤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화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서방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그대가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부르지 마십시오. 대신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없어도 마음은 이어집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깊어졌지만 방 안의 등불은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의 빛이 그녀의 목덜미를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윤서방은 그 빛에 잠시 눈을 빼앗겼습니다. 주인 어른, 왜 그러오? 불을 너무 오래 보면 눈이 말라버린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불 대신 저를 보시지요. 저는 그 불보다 오래 머물 테니까요. 그 말에 윤서방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등잔을 끄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대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불이 꺼지면 눈이 열립니다. 지금은 어둡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은 마음을 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방 안을 메웠습니다. 윤서방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은 조용히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들리십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무엇이? 제 숨이요. 이 숨은 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입니다. 윤서방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공기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이 연화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순간 방 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은 자리에서 따뜻한 열이 번졌습니다. 이제야 그날의 온기를 느낍니다. 윤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향기뿐이지요. 새벽 무렵 비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윤서방은 잠시 잠이 들었고 연화는 그 곁에서 조용히 마루를 닦았습니다. 마루 위에는 방금 전까지 켜져 있던 등잔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등잔의 유리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등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으로 번져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등잔불은 주인 어른의 마음 같구나. 그녀가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뜨겁지만 다정하고 사라져도 다시 피어나는 불빛. 그때 윤서방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연화가 들고 있는 등잔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없는 등잔은 꺼진 것이 아니오. 그대가 켜둔 불은 내 마음에서 꺼지지 않소. 연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창문 틈으로 새벽 햇살이 아주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에게 겹쳐졌습니다. 그때 윤서방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대, 오늘은 떠나지 마시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내렸습니다. 윤서방은 마루에 앉아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마다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연화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향과 같았습니다.
그대는 결국 매화가 되어 돌아왔구나. 그날 이후 윤서방은 매년 봄이 오면 향을 피웠습니다. 등불 아래 앉아 오래된 나무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패엔 단 하나의 글자 연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매화향과 함께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이름은 불러야 사라지고 그리움은 가만히 두어야 남아요. 윤서방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숨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알겠구나. 그대는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달빛이 마루를 덮었습니다. 그 빛 아래 매화잎 하나가 그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잎이 닿는 순간 따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서방의 집은 봄마다 매화향이 저절로 피어난다더라.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향기가 단순히 꽃향기가 아니라 그날 밤 등잔 아래에서 피어오른 사람의 마음 향이었음을요. 봄이 오면 매화는 다시 피었습니다. 연화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향과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매년 봄이면 마루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을 너무 오래 보면 눈이 말라요. 그러니 오늘은 그대의 향으로 눈을 적십니다. 봄이 오면 이 집의 마당은 먼저 향으로 밝아졌습니다. 꽃보다 먼저 오는 밝음이 향이라면 불보다 먼저 따뜻해지는 것이 기억이었습니다. 윤서방은 노년이 되어도 매년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앉아 오래된 등잔을 켰습니다. 유리벽엔 여전히 사람의 손결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연화의 손이었습니다. 불은 꺼져도 향은 남습니다. 그는 불빛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끝마다 가늘게 떨리던 숨이 불빛에 기대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도 마루 끝에서 바람이 아주 가볍게 들었고 매화가지가 빛을 털어내렸습니다. 잎 하나가 그의 무릎에 내려앉자 윤서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봄이 한 걸음 더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오후 대문 앞에서 문지기가 작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낯선 아씨 입지요. 날이 환했으나 그 여인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연우라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손에는 붉은 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매화를 닮은 장식, 속 끝에 가느다란 쇠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라. 윤서방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하의 딸, 연우라 합니다. 그 이름이 방 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등잔불이 아주 짧게 흔들리더니 더 또렷해졌습니다. 연우는 비녀 끝에 매달린 작은 종이를 풀어내었습니다. 그 종이엔 사흘 전에 쓴 듯한 필지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불은 꺼져도 향은 남습니다. 향이 남으면 인연은 아직 이어집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윤서방은 오래 접은 마음을 또 한 번 접듯 종이를 조심스레 포개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언제 떠났습니까? 꽃비가 내리던 전의 봄이었습니다. 변변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했지요. 다만 이 비녀와 말세의 자, 봄에 가자만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봄에 가자. 그는 그 말을 따라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봄은 온다고만 믿었는데 어쩌면 함께 가는 계절이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방은 연우와 함께 서재를 마주했습니다. 오래 보관해둔 등잔 3개를 꺼내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불은 기억, 둘째 불은 망설임, 셋째 불은 결심입니다. 그는 옛노파 매월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첫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록또록 살아나는 불이 방의 오래된 장판과 탁자를 살렸습니다. 둘째 등잔도 고지어 불이 올랐습니다. 셋째 등잔만은 기다리는 숨처럼 한동안 붙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셋째 등잔을 가장 무서워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셋째는 늘 사람의 숨 2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만으론 불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하셨어요. 연우와 윤서방이 동시에 길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섞이는 찰나 셋째 등잔이 훅 하고 살아났습니다. 연우의 눈에 금빛이 비치고 윤서방의 눈가에 젖은 빛이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던 불이 이제는 따뜻합니다. 연우는 붉은 비녀를 조심스레 분해했습니다. 끝에 쇠심을 살짝 돌리자 가느다란 종이가 더 나왔습니다. 낡았으나 낯선 글씨체, 그러나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불의 밤에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구하려다 문턱에 섰을 뿐입니다. 문턱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둘의 사랑이 만든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아닙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윤서방은 그 필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매월이었겠지요. 그 노파의 음성이 방 안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말끝이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연우는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쓸었습니다. 왜 비녀에 숨겼을까요? 비녀는 묶는 것과 푸는 것을 함께 품습니다. 머리를 고정하는 장식인 동시에 인연의 매듭을 풀 때 쓰기도 하지요. 그 두 일을 너희 어머니는 한 번에 해내려 하였던 겁니다. 그는 말끝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망을 오래 못했습니다. 원망의 매듭은 향기가 닿으면 풀리니까요. 다음 날 장터엔 웬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택에 새 아씨가 들었대. 옛 하녀와 닮았다더라. 사람들은 처음엔 목소리를 높였지만 곧 수군거림은 향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연우가 시장 어귀에서 노점 할멈에게 매화차 한 잔을 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마르실 때는 따뜻한 것을 먼저 드시지요. 그 한마디에 할멈이 웃었습니다. 말씨가 참 곱구나. 옛날 그 하녀랑 꼭 같구나. 소문은 그렇게 따뜻한 차 올리는 법을 배우고 나니 더 이상 매서움을 잃었습니다. 윤서방은 멀찍이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의 혀는 차가울수록 날카롭고 따뜻할수록 둥글다 하고 속으로 적었습니다. 해질녘 연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귀에 남긴 말이 봄의 가자였습니다. 어디로 가자 하신 걸까요? 윤서방은 마당의 매화를 보았습니다. 봄은 한 곳이 아닙니다. 봄은 함께입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게 혼자 떠나지 말라고 남긴 것이지요. 누군가의 봄이 되어 주거나 누군가의 봄을 따라가거나. 연우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머무는 곳은 향이 정합니다. 그가 손짓으로 서재를 가리켰습니다. 저 등잔이 켜지는 자리, 내가 숨이 편안한 곳. 그곳이 내 봄입니다. 그의 늦봄, 비가 다시 크게 내렸습니다. 윤서방은 연우와 마주 앉아 문턱의 밤을 말했습니다. 불길은 사람을 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를 가릅니다. 들어가면 태울까 두렵고 나오면 잃을까 아픈 자리. 그 자리를 나는 오래 원망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등잔의 심지를 손가락으로 아주 약하게 건드렸습니다. 불꽃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그 문턱은 사랑이 만든 경계였다고. 서로를 살리려는 마음이 얼마나 깊으면 그 깊이가 선이 되어 사람을 서게 했겠습니까?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 너머로 매화향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던 그 문턱, 이제는 제가 넘겠습니다. 윤서방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넘되 서두르지 말고. 문턱은 천천히 넘을수록 낮아집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세 번째 봄이 왔습니다. 연우는 이제 등잔을 스스로 켜고 스스로 낮출 줄 알았습니다. 셋째 등잔 앞에서 그녀는 혼자 숨을 들이켜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윤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은 처음엔 둘의 숨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숨으로도 살아야 하니까요. 연우가 심지를 붙이자 불은 두어 번 떨고는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빛이 실렸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내가 붙인 불은 내가 꺼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낮추고
예, 그 대답이 책갈피 사이에 조용히 꽂혔습니다. 윤서방은 노쇠해지는 손으로 작은 글을 썼습니다. 한지 위에 먹이 번져 향처럼 퍼졌습니다. 불은 눈을 밝히고 향은 마음을 적신다. 눈이 밝을 때는 길을 보고 마음이 젖을 때는 사람을 보아라. 봄이 오면 매화를 보고 봄이 늦으면 사람을 봐라. 그는 그 종이를 접어 연우에게 건넸습니다. 이 집의 매화가 언젠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사람의 봄을 기억하면 됩니다. 연우가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봄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윤서방의 마지막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침상 곁에 등잔을 손으로 더듬어 켰습니다. 불꽃의 높이가 너무 높지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여전히 그는 심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화야. 그는 이번엔 끝까지 불렀습니다. 이름이 방 안에 닿자 등잔불이 한번 눈처럼 떨었습니다. 연우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주인 어른, 이제 나는 봄으로 갑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아주 길게 나가고 아주 얕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향만이 남았습니다. 등잔은 저절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그의 손을 떼어내고 마지막으로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불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이 오자 마당 한가운데 새 가지 하나가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가지가 밤새 자랐구나. 그 가지는 그의 가장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서방의 마음이 나무가 되었구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택은 주인을 바꾸었고 담장은 몇 번이나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매화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 피었습니다. 장에 다녀온 이들이 대문 아래를 지날 때면 옷깃에 향이 배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녀의 향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녀의 향인가요? 노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하녀가 이 집을 지켰기 때문이지. 불이 올 때도, 봄이 올 때도. 연우는 그 물음에 늘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도 그 하녀를 지켰답니다. 이름으로가 아니라 향으로. 봄밤 매화 아래에서 누군가 눈을 감으면 바람 속에서 두 목소리가 교차합니다. 불을 너무 오래 보면 눈이 말라요. 그래서 나는 내 향으로 눈을 적셨지. 말은 짧고 숨은 길었습니다. 짧은 말이 길어진 것은 그 말 앞뒤를 향과 기억이 감싸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은 꽃과 같아 꺾으면 시들고 바라보면 피어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향은 꽃보다 오래 산다. 사람의 인연은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로 남습니다. 헤어짐이 슬픈 까닭은 남은 향이 아직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은 꽃과 같아 꺾으면 시들고 바라보면 피어난다. 정불가강 억지로 잡으려 하면 정은 무너집니다. 불이 나던 그 밤, 윤서방이 연화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못했던 그 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등장인물 매월이와 함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진 지 오래인데도 그날의 향은 아직 이 저택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바람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었어도 그날 밤의 불빛만은 누구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불의 정체와 그날의 침묵, 그리고 등잔불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본 여인의 이름 말이지요. 매월은 하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고 손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은 등불 하나하나의 숨을 알고 있었습니다. 등잔의 심지를 자를 때마다 불은 마음을 닮습니다.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윤서방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을 지켰습니다. 어린 윤서방이 글을 읽을 때면 그 옆에서 불을 지피던 손이 바로 매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이 커질 때마다 이 정도면 됩니다. 하고 낮추었고 불이 약해지면 조금만 더 살리겠습니다. 하고 심지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매월은 그보다 더 깊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비밀을 지키는 불의 문지기였던 것입니다. 연화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윤서방이 젊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 딸의 몸종으로 들어왔지만 글씨를 곱게 쓰고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윤서방이 서책을 펼칠 때 등불을 켜주던 사람이 연화였습니다. 불빛 아래서 그들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눈길은 짧았고 침묵은 길었습니다. 불이 너무 높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불도 높아집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둘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불의 높이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불이 조금만 낮아져도 윤서방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건 공부의 끝이 아니라 그녀가 떠난 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서방은 혼인을 했고 연화는 여전히 하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등불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랑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등잔을 닫고 있었습니다. 향이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등불을 왜 아직 끄지 않았느냐? 주인어른이 글을 읽으십니다. 밤이 이리 깊은데 글이 무슨 소용이냐? 혹시 그대가 불을 핑계로 마음을 밝히는 건 아니겠지?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불빛을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은 어둠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부인의 손끝이 향압을 쳤습니다. 향이 쏟아졌고 그 위에 등잔이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이 하녀의 치맛자락에 닿았고 부인의 옷자락으로 번졌습니다. 연화는 그 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이미 마음보다 빨랐습니다. 마당에서 매월이 그 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 개의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의 불, 하나는 오래 묵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불은 멈추지 않겠구나. 윤서방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매월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들어가면 두 분 다 죽습니다. 그녀가 안에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불이 당신을 삼킬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으나 윤서방의 이름을 끝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 저택의 불보다 뜨거웠습니다. 불이 꺼진 뒤 저택은 향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녀가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월은 끝내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잔 하나를 남겨 매일 저녁 그 불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건 죄의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남긴 약속의 불입니다. 윤서방은 늙어갈수록 그 약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내 생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지나 매월이 마지막 등불을 끄던 날,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은 꺼져야 향이 납니다. 사람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매월이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방의 곁에는 불이 없었지만 방 안엔 은은한 매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의 불은 꺼졌지만 그 향은 아직 저택에 머문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이야기에 담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